우리의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에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죠. 자존감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어서 저는 자존감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렸을 때, 백지였을 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 상태였을 때 존중받았느냐, 존중받고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웠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고, 그걸 잘 못 배웠으면 자존감이 낮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야. 사랑받고 존중받는 게 어색해, 불편해, 이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일정 부분 이상 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억압받고 제재받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은 부모님, 자존감이 높은 부모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그런 스승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행히도 자존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왜 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냐? 일단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제재를 받고 억압을 받으면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뭐 안 돼, 하지 마. 이 부모님들이 이런 거죠.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넌 그거 못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건데, 이런 걸 받아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왜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어른한테 설명할 때도 좀 어려운 사람이나 뭐 고객이나 이러면 손님 그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는 야 그거 안 돼, 넌 그거 안 돼, 너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기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교 아시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듣고 다 이해해요. 그런데 얘는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왜라는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너는 그거 못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그런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아이, 나는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본성에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 표출하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좋아해, 싫어해, 미워해, 때리고 싶어, 뽀뽀하고 싶어. 정말 다 표현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표출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제재를 받아버리면 본성을 표출하는 게 굉장히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본성이라는 거는 마음껏 표출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억압받고 제재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지금은 이래서 안 돼가 되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자식 안 키워봤으니까 지금 속 편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육학에서도 이미 다 연구가 된 이야기고, 실제로 제 동생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제 조카들한테 끝난 이야기입니다. 제 사랑하는 조카 임다희, 임다경,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이 조곤조곤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말 안 듣고 땡깡스를 3살, 4살, 5살 막 이럴 때도 정말 2번 쪼르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임다희가 꼬꼬마 시절에 이모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이랬는데, 아, 지금 가는 중이니까 지금은 안 되고 갔다 오면서 볼까? 네, 정말로.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아이일 때일지라도 이 아이를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중받고 살았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자존감이 그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제 조카들 너무 자존감 큰 아이로 잘 자라고 있는데 뭐 공부해라 마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려면 돈이 어딨냐, 돈 많이 들지 않겠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별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시키고 싶어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 기준에서 뭔가를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게 키워주고 그런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억압된 나의 본성을 가지고 화를 억누르고 억압돼서 여기가 이렇게 꽉 막힌 채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렸을 때 이 본성을 막 펼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굉장히 천방지축 아이로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허용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른처럼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우리 집이 지금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우리 집은 그런 재정적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스스로 그 아이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이걸 열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그 아이의 본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돈이 없으니까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게 클 수가 있고 그런 아이들은 학벌이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금수저가 아니어도 금수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상처받고 억압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대단한 학대를 받는다거나 대단한 사건 때문만에 그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 사소하고 유치한 거, 어른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유치한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자존감이 다 낮아졌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정말 제가 경험했던 유치하게 상처받은 이야기 뒤에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시작돼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상처받은 거는 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놔둘 거예요.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제가 아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되고 하면은 아주 제도적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떤 틀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 규율, 성적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우리를 그 안에 끼워 맞추는 거죠. 우리의 이 다양한 우리의 이 다양성과 본성과 이런 개성과 이런 것들을 살리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틀 안에 우리를 끼워 맞추는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 틀리면 자로 맞고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막 엽기적으로 때리잖아요. 이게 출석부 세워가지고 막 때리고 사전으로 때리고 굉장히
지금 또 막 댓글로 자기가 맞은 엽기적인 체벌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을 그렇게 체벌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다 내가 왜 수학 문제를 틀렸는데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리 못 들었죠.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당연시 됐잖아요. 당연시 되다 보니까 너는 존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는 이제 학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우리를 끼워 맞추도록 강요가 되면서 그게 너무 당연시 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제 배워버린 거고, 근데 그게 마음 편하냐? 그게 아니죠. 억눌린 이 감정을 가지고 그런 억눌린 감정을 가지고 나를 껴 맞췄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돌덩이가 생기는 거야. 하나 둘씩 돌덩이가 여기에 생기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또 이런 데를 가야 좋은 거고, 이런 데를 가면 너는 인생 망치는 거고, 불행해지는 거고, 루저고,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또 이런 대기업을 가야 되고, 뭐 공무원이 돼야 되고, 사자가 돼야 되고, 이렇지 못하면은 너는 또 루저 인생이야. 이렇게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렇게 교육 받았죠. 이렇게 가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너는 가난해라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교육받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제 돌덩이는 계속 생기고, 근데 그거를 깨는 사람 그거는 다 그냥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일 뿐이죠. 사실 그대로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돼요. 뭐 서울대 나오고 학벌 좋고 그래서 전부 다 행복한가요? 전부 다 돈 잘 벌고 전부 다 행복한가요? 그렇게 서울대 가면은 돈 잘 벌어라고 교육받았고 무의식에 그게 새겨졌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도 다른 자기가 원하는 그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펼치지 못하고 우리 때는 또 다 성적대로 갔단 말이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무조건 다 성적대로 맞춰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어, 나한테 내 인생을 맞춰야 되는데 이 성적에 내 인생을 맞춰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하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고3 때 이 원서 쓸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는데 아무도 내가 왜 우는지를 물어보지 않아, 어른들이. 그냥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성적대로 맞춰가려니까 깝깝해서 얘가 우는구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나를 점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가야 되냐. 근데 그거를 내가 말을 못해. 그거를 말하도록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 나도 모르고 그걸 말을 못해요.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그렇게 무의식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새겨지면서 존중받지 못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너는 높고 나는 낮고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특출나게 운이 좋았던 몇 명들 빼고는 너도 나도 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나는 이랬어. 나는 다 나는이야, 다 나는. 그게 왜 그래요? 내 스스로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욕구가 과한 것도 이것도 타 자존감이에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SNS에 좋은 모습 보이고 좋아요 자꾸 받으려고 하고 저도 좋아요가 좋아요. 이런 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존재한다는 걸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자존감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면 다 자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인정받으려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정 욕구 지나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하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는 안 뽑혀요. 아,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자존감이 어차피 낮아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지는 말자. 다 마찬가지다. 라는 거 우선 바탕에 깔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경험. 개개인의 경험,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학대를 받거나, 뭐, 폭력을 당하거나, 버려졌거나, 이런 엄청난 기억들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엄청나게 사소한 것들에 상처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게 유치하고 이건 정말 너무 사소해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의 상처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억압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근데 풀어줄 때 어떻게 푸느냐, 나한테 부모님이 상처 줬으니까, 말로 상처 줬으니까, 행동으로 상처 줬으니까 부모님한테 그걸 사과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상처는 사실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예요. 아예 우리가 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세상의 전부고 부모로부터 세상을 배우니까 그 부모한테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이미 어렸을 때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어른이 됐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상처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발목에 이제 더 이상은 족쇄가 없는데도 족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했던 거는 이미 너무 옛날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내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유치한 기억들을 혹은 아주 트라우마가 됐던 심각한 기억들을 다 꺼내서 하나하나 다 꺼내서 그걸 치유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할 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라이브로 한번 누가 더 솔직하게 잘 꺼내놓나 한번 자존감 대환장 파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할 거고, 내일 수요일 밤 9시에 은밀하게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은밀하게 또 우리의 비밀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한 수요일 9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수요일 9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 예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물론 저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남들한테 털어놓기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경험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내일 다 같이 얘기하도록 해요. 그런데 유치한 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진짜 말도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상처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그런 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한 6살, 7살 그랬을 때 바위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놀러 가가지고 개울에 놀러 가서 바위 위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었는데 이렇게 한껏 포즈를 잡고 찍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 것 좀 하지 마, 얌전히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끔 그 생각이,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왜 생각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왜 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굉장히 그냥 기분이 안 좋죠. 그때 저는 본성이었잖아요. 그게 나의 본성인 거죠. 저는 원래도 이런 쇼맨십이 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재를 받았잖아요. 억압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가 없어. 왜 하면 안 되는지가 없어. 이유 없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게 나쁜 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돼버리는 거죠. 이걸 하면은 나는 미움받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본성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눈치 보게 되고 못하죠. 근데 이게 마음 편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면 안 돼. 하면 미움받아. 아, 답답해. 여기에 이제 이게 화가 쌓이는 거죠. 표출하지 못한 화가 쌓이고 나의 이것을 마음대로 펼쳤으면은 몰라. 저는 춤추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막 음악도 좋아하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학예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코미디 연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극에 출연도 하고 그때 정말 너무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고 너무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게 있었는데 만약에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마음껏 표출하게 해줬다면 아마 그쪽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역량을 막 발휘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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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지금 이게 유튜브로 결국은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마음껏 펼쳐졌다면 저는 평생 그런 일을 하면서 훨씬 더 저를 많이 표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살았겠죠. 이런 게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정말 사소하게 내뱉은 한마디. 그러면 부모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알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 사과를 받아야 된다거나 지금 나한테 상처 주고 있는 사람,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그런 똑같은 상처를 지금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을 거예요. 밖에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을 텐데 그 당사자들한테 우리가 사과를 받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이제 사진첩을 봤는데 저희 엄마가 더 해요. 저보다 더 해요.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저희 엄마 되게 예쁘시거든요.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신부보다 더 예쁘게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저희 아버지는 오토바이 옆에서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사진 찍으시고 세상 멋은 다 갖다가 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똑같은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유전됐겠죠. 그런 본성이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펼치지 못한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똑같이 제재받고 억압받았겠죠. 나는 못했는데 똑같은 모습을 상대방이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학습받은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가 못했으니까 내 아이들은 해주게 하고 싶다. 이건 굉장히 깨우치신 분이에요. 보통 무의식적으로 내가 학습받은 대로 똑같이 억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의 탓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우리 엄마도 되게 그런 거 좋아하는데 표출을 못하고 억압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부모, 친구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관계는 뭐 가족들, 부모, 형제, 친구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치유해야 할 같이 치료받고 서로 치유해주고 해야 할 동반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치유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으면 내 마음은 편하고 이게 이제 풀어지는 것 같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상처 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 사과받으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발에 족쇄가 없어요. 나한테 하지 마. 이런 거 너는 안 돼 이런 규제를 하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고 족쇄는 없어요. 더 이상.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기둥 옆에다가 족쇄를 채워서 아기 코끼리를 묶어놨는데 아기 코끼리가 자라서 이 족쇄를 풀어줬는데도
족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둥 옆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채우고 있는 규제나 이런 것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거 너무 당연하지 않은 거야, 나한테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누가 상처를 줘도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해도 내가 자존감이 높고 내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게 굉장히 높으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든가 말든가. 상처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의 의식이나 타인의 생각에 너무 많이 내가 좌지우지 되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응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저 안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악플 달리면 너 괜찮겠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게 걱정을 해주는 거죠. 자기들 딴에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감이 높지는 않은 거겠죠. 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악플이라던가 뭐 이거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타인의 시선에 이제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고 신경 쓰게 되는 거고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여기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떡하지?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는 남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해도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사람들이 피해받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기분 나쁘다는 말을 못했었어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도 사실은 내가 그걸 표현했다고 해서 분위기가 싸해지진 않아요. 이미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진 거지. 예, 그래도 나의 의사 표현을 내가 나 스스로가 존중하고 있다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기분이 나빠라고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 마음에 이게 안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이 사람하고 관계 좀 틀어지면 어때요? 그쵸? 이 사람 없어도 내 인생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뭐 권력자여서 나한테 어떤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 없어도 여러분 인생은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또 나를 도와줄 거고 내가 바라고 노력만 하면 도움의 손길, 행운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봄산이어도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춥기도 하고 코가 막히는데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도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다가 여기에 쌓여요. 여기에 쌓이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참고 딴 데 가서 화풀이를 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존중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여기서는 참고 저기 가서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고 만만한 사람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쌓이죠.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사과받는 거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상처 주고 있는 건 나 스스로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상처를 안 받으면 그만인 건데 상처 받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여리고 어렸을 때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에서 넘어졌어요.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내가 이게 상처가 났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처가 난지를 모르고 또 넘어지고 또 다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나 여기 상처 났어. 나 여기 아파라는 걸 알면 안 넘어지려고 조심하겠죠.
그리고 그 부위에 약도 바르고 호 이것도 해주고 나 여기 아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 아프니까 호해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움도 받고 내 스스로도 나를 이제 보듬어주고 우쭈쭈 해주고 하면서 이 아픈 부위를 상처를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쳤다는 걸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상태고 다쳤다는 거를 무시하고 이걸 덮고 이겨내려고 하는 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상처를 깊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 오직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다.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어디 났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알기 위해서 내일 밤 9시에 우리 만나서 정말 유치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남들한테 못 털어놓고 평생 내 마음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 그런 거부터 정말 유치해가지고 진짜 말 못하겠는 거 이런 것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한번 풀어놔봐요. 내가 어디가 상처받았는지 한번 다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맞아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런 거 있었어요.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다 풀어 헤쳐보는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억압받은 상처들도 내일 자존감 낮은 사람들 대환장 파티에서 저도 많이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호호 이거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많이 아팠어요. 호 이거 많이 해주자고요. 네, 내일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내일 정말 솔직하게 털어놔 주신 분들 정말 솔직하게 털어놔 주신 분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저도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응어리진 거 이거 다 풀어헤치고 우리의 요 잠재 능력 그 잠재 능력 우리가 펼치지 못한 잠재 능력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 아니고 이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요 안에 고스란히 있는 이 잠재 능력 하나하나 다 풀어헤쳐 가지고 정말 우리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진짜 위대한 인생 한번 살아봐요. 위대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진짜 마음껏 하면서 사는 삶 우리 함께 살아봐요. 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